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이크 같은 게 있지가 않아 가지고 영상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영상을 지우고 다시 찍는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찍었던 영상은 이런 주식 방송 유튜버는 믿고 걸러라, 이런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방송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주식 유튜버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방송 유튜버를 신뢰하며 시청해야 하는지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 17년 차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식 유튜버로서 어떤 주식 유튜버를 걸러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와의 차이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주식 투자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생각의 차이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주식 유튜버 분들의 대부분은 주식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인 척 흉내를 내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들을 늘리거나 또는 회원 모집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방송을 하는 장사치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주식 방송하는 유튜버는 믿고 걸러라.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유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경력이 최소 10년이 되지 않는 유튜버는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보통 해줍니다. 그만큼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야예요. 주식을 1, 2년 한 사람과 10년 이상 한 사람,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 경력이 적은 사람은 주식 경력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주식에 대해서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증시가 불안해서 폭락장이 오는 상황이든 증시가 호황이어서 폭등장이 오는 상황이든 이런 여러 가지 증시 상황들이 닥쳤을 때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내공, 이것들은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 리먼 사태나 브렉시트 때의 증시 폭락, 이런 상황들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최근에 이 바이러스 사태 때 증시 폭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경력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지 않는 주식 유튜버는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부터 걸러지는 주식 유튜버가 많죠. 그럼 그 사람이 주식을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두 번째, 얼굴 없는 유튜버는 거르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식은 곧 돈이에요. 돈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주식 유튜버는 최소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는 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최소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도 안고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한다. 그런 주식 유튜버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얼굴 없는 주식 유튜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주식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믿고 그 주식 유튜버를 신뢰할 거예요? 얼굴도 드러내지 않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주식 유튜버를 믿고 자신의 귀한 투자 자금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남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누군지 최소한 얼굴을 드러내는 게 어찌 보면 주식방송 유튜버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글라스라든지 가면을 쓰고 한 사람은 어떠냐? 뭘 어떻게 해요? 믿고 걸러야지. 그 유튜버가 선글라스를 협찬받아서 광고하는 거면 몰라도 자신이 누군지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건 본인 사정인 것이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사람을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없는 주식 유튜버 중에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을걸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명한 주식 전문가였었는데 주식으로 사기를 치고 감옥을 갔다가 출소를 해서 얼굴 없는 주식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리딩방을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얼굴 없는 주식 유튜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든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차트 분석 이외에 다른 분석을 하지 않는 주식 유튜버예요.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 유튜버, 그 중에 차트 분석 이외에 다른 분석을 하지 않는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차트 분석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이에요. 차트 분석이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 내용이라든지 해외 증시 상황, 재무제표 등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차트 분석만을 고집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차트 분석 위주로 방송하는 주식 유튜버의 멘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 그 종목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자신을 해요. 도대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뭘 얼마나 알 수 있는데요? 차트의 실적이 나오나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 내용이 나오나요?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적자 기업인데도 차트가 이쁘면 그저 좋은 주식인 것처럼 차트에 이리저리 선을 그어가면서 그림 그리기 작업에 열중을 하는 주식 유튜버. 여러분, 차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나름대로의 차트 분석을 남들과 다르게 더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 기업의 사업 내용과 재무제표, 시장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나서 차트 분석을 부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차트 분석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내용이라든지 재무제표 등을 알고 싶지만 생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어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식해서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넓고 쉬운 길로 가려고만 할 거예요? 좁고 험한 길을 가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재무제표, 기업의 사업 내용들, 그런 걸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회원을 모집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주식 유튜버입니다. 이제 올 게 왔죠. 주식 방송을 볼 때 방송 화면에 전화번호가 있고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유료 리딩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 모집을 하는 유튜버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욕하고 나오세요. 최근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유사투자 자문업, 즉 유료 리딩방에 회원 가입해서 들어갔다가 돈 날리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료 리딩방은 그 가입자들의 주식의 성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추천 종목을 계속 주면서 리딩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추천 종목이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추천 종목이 손실이 나도 가입비가 아까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계속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게 이 유료 리딩방이에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 본인이 집 팔고 땅 팔아서 수익 나고 부자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말해 뭐 하겠어요. 유사투자 자문업, 유료 리딩을 하는 주식 유튜버는 정말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주식 유튜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유한 종목을 분석하는 유튜버는 걸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보면 본인이 매매하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자신의 방송에서 분석하고 언급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냉정함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하락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 벌써 주식 유튜버로서 중심을 잃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언급하면서 그 종목을 분석하는 주식 유튜버, 여러분들이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것도 있고 제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이라는 건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되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려 한다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본인의 주식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본인이 정말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 치열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멤버십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